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4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상당히 변동성이 있는 장이었어요. 일단은 오늘 탄핵 선고하고 인용이 됐는데 일단은 좀 시장에서는 세론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장 중간에는 끌어올렸다가 다시 좀 전부 다 반납을 하면서 쭉 끌어 다시 내렸는데 그래도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게 좀 마감을 했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거의 2차 전지가 오늘은 좀 시장을 견인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G 엔솔까지 대부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일단 이번 주 뭐 메가 위크라고 했었던 많은 이벤트들은 다 종료가 됐는데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되는 건지도 함께 좀 전문가분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어질어질했죠. 네. 간밤에 뭐 뉴욕 증시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진짜 5년 만에 이렇게 빠지는 거 처음 본 것 같은데, 다우가 1600, 나스닥이 1000이 넘게 빠졌으니까, 그 위력만 갖고서도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겠다 아침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도 많이 빠져서 출발했지만, 이제, 뭐 어쨌든 양봉 비슷하게 만들어서 끝났거든요. 네. 오늘 좀 그런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끝났고요. 40포인트대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그 탄핵과 관련된 뭐 선고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플러스 20까지 올랐었거든요. 코스피가. 네. 그러다가 다시 마이너스 40을 갔다가 마이너스 20 정도 내외로 끝났으니까 뭐 비교적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보이고요. 오늘이 중화권 증시가 전부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었는데 일본은 2.8%나 빠지고 끝났어요. 네. 그걸 감안해 보면 우리 증시는 그래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가 3연타였거든요. 월요일 날 공매도 또 상호관세 또 탄핵 이슈까지 해서 굉장히 메가 이슈가 있었던 한 주였는데 공매도도 시작을 했고 관세는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미국 시장이 약간 자충수를 뒀다는 표현이겠죠. 네. 트럼프는 해방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에서 해방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시장에서 해방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오히려 관세 때문에 가장 크게 급락이 나온 게 미국 증시였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미 알고 있었어. 예, 아주 잘 되고 있어.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의도한 대로 되고 있어. 예. 네. 참 대단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걸 제가 여기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탄핵 결정이란 부분이 어쨌든 결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매듭을 이번 주에 젖었다라는 게 호재일 거라는 거지 뭐 어떤 방향성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게 호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정확하게 워딩을 보면 인용이 될 거라는 그 설명이 막 나오는 와중에 장이 잠깐 기대감이 있었다가 네. 막상 결론이 난 다음에 장이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론이 나서 인용 자체가 된 것에 대해서 시장이 무조건 환호했다 볼 수는 없겠고 다만 무언가 이제 결정이 내려졌다는 그 자체에 그냥 안도를 잠깐 하다가 사실은 보면 우리가 이제 2달 있다가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또 다른 불확실성이 사실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상호관세라든가 이런 거 연계해서 보면 우린 도대체 누가 가서 뭘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번 정권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2달 지나면 대부분 또 다 그만두실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연속성 문제도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현재 제일 중요한 2달이라고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저께 상호관세 발표하고 나서 또 거기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얘기한 거 보면 맥시멈치로 발표를 했는데 그 개별 협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이게 뭐 세워라 내워라가 아니라 빠르면 다음 주 9일 날 상호관세가 진짜 시행이 되는 그 앞두고서 요 4월 사이에 각 나라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나라가 동참해서 과연 어느 정도 비율을 낮추는 진짜 10%대로 낮춰주면 정말 좋고 아니면
적어도 어제 발표로는 일본보다 1% 높았는데 네. 일본보다 한 끗이라도 낮아야 돼. 이제 이런 식의 결론이라도 놔줘야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날까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 이게 악재라면 악재인데 어제 이 판때기 들고 트럼프가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저게 50%만큼 미국한테 관세를 때리고 있다라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그쪽도 설명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각엔 계량할 수 없는 비관세 장벽을 전부 다 어떻게든 계량화를 해가지고 한국이 우리한테 50% 때렸는데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반밖에 안 때릴게 일단은. 근데 저기에 막 그런 것도 다 포함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나라가 미국에 또 이제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또 가서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공장도 많이 짓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원자재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원자재 수출한 거를 다 이제 본인들 무역 적자로 찍어가지고 이제 너네 우리한테 무역 그 흑자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관세를 저렇게 뭐 추정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그런 얘기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밑에 써놨듯이 우격다짐이에요. 뭐 저거 지금 자기네들도 설명 못하는 건데 어떻게든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AI한테 뭘 물어봐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펭귄만 사는 섬에도 관세 네, 25% 맞습니다. 부과했다. 뭐 이런 얘기도 거기에도 있고. 했고요. 네. 그리고 애당초에 뭐 더티 15라고 얘기를 하다가 더티 60이라고 그래갖고 60개 나라에 대해서 했는데 참 이게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적어도 최근에 트럼프를 만나고 온 사람들 중에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은 관세를 덜 맞았구나 이런 생각. 특히 영국 같은데 네. 그냥 기본 관세 10%밖에 안 맞았잖아요. 그리고 인도도 갔다 와서 비행기 많이 사주고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오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맞았거든요. 원래는 말은 그냥 인도가 고율 관세 때문에 우리 다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되게 막 성을 내면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관세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저께 오늘 제일 충격을 받았던 곳이 중국을 피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생산기지를 옮긴 회사들이 제일 유탄을 세게 맞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34%인데 물론 앞에 텐텐이 있기 때문에 중국 합치면 54%가 되는 거지만 난데없이 베트남이 46%, 캄보디아가 49%를 맞으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큰일이 난 거라 어제 같은 경우에 베트남하고 연관이 돼 있는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특히 안 좋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전반적으로 악재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 결국은 이런 이제 고율 관세가 계속되면 미국 자체가 경기 침체가 빨리 온다. 근데 이게 사실은 트럼프의 보관이죠. 네. 경기 침체가 빨리 와서 연준이 빨리 생각을 바꿔서 금리를 빨리 내리게 많이 만들고자 하는 복심을 갖고 있다라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라도 이렇게 유도하는 거야 하는데 사실 그 안에서 몇 주고 몇 달이고 당하게 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사실 문제는 저 악재들이 대체 언제까지 우리 시장을 짓누를까? 그리고 혹은 저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해서 이제는 좀 괜찮아지는 시장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저께 출발할 때 코스피 기준의 시가가 2,437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장중에 출발하거나 장중에 40분 때 밀렸을 때 제일 저가가 2,438이었어요. 아주 미미하지만 거의 쌍바닥 비슷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오늘이 저점이 높았는데 글쎄 뭐 이게 뭐 미국도 사실 어제 한 방으로 그냥 보편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어제 한 방으로 경기 침체와 함께 오는 조금 딥한 조정처럼 완전히 돼버렸거든요. 네. 베어마켓으로 그냥 갑자기 가버렸어요. 경계선에서 겨우 올라오고 있었는데 어제 한 방으로 그냥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2430선 정도에서 일단 기술적인 저점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보다 더 최악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세 최고봉이 지금 정도니까 앞으로 협상을 통해 갖고 낮추면 낮추는 거지 더 높아지는 않는 거다라는 거에 일단은 안도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뭐 다음 주로 더 넘어갔으면 그런 텐션이 더 유지가 뭐 더 강하게 됐겠지만 탄핵과 관련된 일정도 어쨌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또 뭐 양당이든 해가지고 또 후보들을 내세워서 새로운 바람을 또 찾아보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 대선이 한 2달 내로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뭐 과히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무도 없이 무주공산으로 그냥 몇 달이고 흘러왔거든요. 110일 정도. 네. 여기에서 이제 2달 있으면 어찌됐든 누군가는 또 새로운 키를 잡게 된다라는 기대감이 아마 뭐 실망감보다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제 오늘 사이에 만든 저점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공매도도 지금 보니까 제가 오면서 보니까 되게 특이한 거 발표했더라고요. 그 HSBC랑 네. 맥쿼리에서 우리나라 공매도 참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유는요? 글쎄요. 그게 제목만 봤는데 네. 어쨌든 공매도 주체가 좀 적어지는 건 다행 아닌가? 뭐 어쨌든 열어놨는데 안 하는 건 자기네들 맘인데 어쨌든 안 하겠다고 하니까 뭐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주가적인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공매도 칠 유인을 못 느꼈던지 아니면 그런 거 있겠죠. 원래 제가 그 제 지인한테 얘기 듣기로는 사실 우리가 이제 불법 공매도라고 하는 그 상황들이라는 게 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제 친구가 얘기해 준 바로는 외국은 그게 그냥 불법 공매도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려다가 사실 얼마를 칠지 모르는데 치고 나서 빌려다 메꾸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불법 공매도라고 해서 이건 이제 처벌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제도라든가 뭐 시스템으로 이제 완벽하게 네. 막다 보니까 그런 거는 여전히 우리가 하기에는 좀 그동안 딴 나라나 이런 데서 했던 거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아마 뭐 적응 못 하겠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늘상 딴 데서는 그냥 하던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불법이라고 하니까 뭐 안 할게라고 선언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매도 칠 거리가 거의 없든지 네. 아니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그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규제를 세게 하기 때문에 에이, 공매도 이렇게 하면 난 못 치지라고 해서 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치는 대상 자체 그러니까 그 주체가 없어진 거는 차라리 긍정적이다.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제도는 열어놨는데 너네가 못 치겠다고 하면 뭐 땡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그래도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종목들 뭐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게 이제 인맥이나 제가 아침에 그 우리 뭐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세론이니까 양쪽 다 팔아야 돼 이거. 인용인지 기각인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뭐가 나와도 다 끝이다.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인맥주라든가 뭐 지연에 입각해서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은 사실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되게 기각을 기대해서 올랐던 종목은 뭐 하한가 근처까지 그냥 쑥 빠졌고 네. 심지어 뭐 야당 대표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오늘 플러스 한 20 나오다가 마이너스 20 나온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정책주는 살았죠. 네. 왜냐하면 누구도 일자리를 강조 안 할 수는 없고 저출산을 내가 해결할게 이거는 사실 공통의 주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역대 어느 정권도 저걸 강조하지 않았던 정권은 없었는데 어쨌든 살아서 움직인 건 일자리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아마 추경이 뭐 지금 여당 중심이나 당정 협의는 뭐 10조 정도 내외라고 하던데 어쨌든 삼림 녹화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좀 집중적으로 투여될 만큼 되다 보니까 삼림 관련주들 좀 강했고요. 그리고 정치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기존에 셌던 종목들은 대신 해서 특히 여당 쪽에 이제 그야말로 무주공산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한 대여섯 명 뭐 잠룡이라고 하는 양반들의 종목들이 대거 올랐어요. 테마주들. 네, 여당 쪽에 지금 뭐 흔히 말해서 난립하고 있는 후보들이 한 제가 생각하기만 해도 6, 7명쯤 되거든요. 네. 그분들이 다 지금 고만고만하니까 여기에서 누가 더 선명하게 치고 나오느냐 이거 가지고 아마 한 달 정도 굉장히 뭐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풀이라고 흔히 하는 쪽이 엔터잖아요. 그래서 네. 엔터 쪽이 오늘 되게 강했어요, 나름대로. 결론적으로는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은 또 야당 쪽의 유력 후보가 미는 이제 지역화폐 관련주 이런 것들 좀 강했고, 일부 조선 기자재 이런 쪽에서 또 강세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엔 좀 빠져있기는 한데 아까 추경 관련해서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관세 때문이라고 봐야 될지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 뭐 GS 리테일이라던가 뭐 현대백화점 뭐 이런 기업들도 오늘 좀 강했었잖아요. 네. 이런 흐름들은 그러면은 지금 뭐 말씀하신 테마주들도 그렇고 뭐 엔터주들 관세 무풍지대 이런 종목군들도 다음 주까지 계속 이런 흐름은 이어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아마 다음 주 9일 정도에 우리가 큰 진전 없이 일단은 상호관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네. 더 관세 프리 쪽에 관련된 업종들이나 섹터들을 더 찾게 되겠죠. 그쪽이 당분간은 더 피난처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공고하게 나오는 섹터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의외로 그 외국 그 관광객의 인바운드 관광객을 상대하는 그런 업종들이 실적이 되게 탄탄하게 나오는데 뭐 그런 쪽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돈 쓰는 거니까 뭐 내수기도 하고 또 관세와는 또 상관이 없고 네. 그런 쪽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오늘 꽤 강했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백화점류나 유통 같은 경우도 네. 뭐 상대 강세가 나온 것도 결국 관세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다음 주 우리 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만한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호관세율이 진짜로 얼마로 시작을 할 거냐. 협상을 좀 얼마나 하느냐? 네, 원래 어제 부루에서는 그 총리가 얘기한 바로는 이제 통상교섭 본부장이 즉시라도 간다 지금 이런 식으로 버전이 나와서 네. 아마 주말 전에 가긴 갈 것 같은데 사실 주말에 작업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우리만 급한 거지 뭐 미국에 있는 그 정책 당국자들이 주말에도 시간 내서 다 만나서 협의를 해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정말 뭐 빠르면 다음 주 그 7일, 8일 정도 안에는 어떻게든 뭔가 우리가 카드를 내밀고 25에서 말 그대로 이제 주판 아래서 이렇게 빼주는 식이죠. 아 이거는 뭐 한 2%짜리 되겠는데 이러고서 빼줘서 빼주고 해갖고 진짜 한 20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그런 일말의 좀 기대감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지 한 부분이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분기 끝나고 그 다음 주 한 일주일 내로 발표가 되는데 예정이 8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예상 나오는 게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5조는 넘을 것 같은데 컨센서스는 5조 1,000억 정도예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또 5조 한 4천억 나올 거라고. 왜냐하면 끝에 좀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반영됐거나 아니면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미리 좀 땡겨서 네. 선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3월 하반기에 특수를 그러니까 특수죠. 예, 수출 관련된 특수가 있어서 조금 더 나올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서 8일쯤 예상되는 그런 가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보다 높을 거냐 낮을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또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어제 어쨌든 관세 때문에 마이크론이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10% 넘게 빠졌잖아요. 16% 빠졌어요. 네. 아니, 어떻게 16%가 빠지지?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좀 강할 때 하이닉스가 한 2%대 마이너스였는데 결국 장중에는 마이너스 8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다 조금 아래꼬리 달리긴 했었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한 2% 정도 내었으니까 마이크론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한 2주 전에 나왔던 그 모건 스탠리의 새로운 보고서를 가지고 반도체가 그냥 산다 다시 봄이 왔다 막 이런 식 얼마 전에 뭐 낸드 가격이 몇 년 만에 최고치로 현물 가격이 올랐다 네. 이러고 있는데 막상 지금 관세 영향을 직격으로 받아서 관련주들은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오늘 하이닉스도 장중 그 8%로 가면은 18만 원이 깨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내려가니까 이게 많은 투자가님들이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이게 왜 얘기가 다르지? 반도체는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업황은
좋아져요. 뭐 가격도 올라가요. 수요도 늘어나 이러고 있는데 가격은 막 부러져서 내려가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이제 괴리감을 좀 느끼시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업황하고 가격은 몇 개월의 이런 뭐 레깅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막 좋아요라고 할 때가 사실은 가격은 이미 정점이라는 걸 찍고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하고 맞닿는 거죠. 저는 계속 뭐 그 작년도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갖고서 과거에 몇 번 했던 사례를 보니까 반도체 겨울이 오긴 오는데 한 1년 먼저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때 그렇죠. 굳혔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얘기를. 예, 빨리 네. 얘기했어. 그래서 올 하반기 이후는 진짜 겨울이 다시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 정점 이후에 내려가는 게 우린 지금 이제 뭐 바닥에서 올라오니만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특히나 관세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어렵다. 하반기에 실적이 잘 나오기가 어렵고 특히나 뭐 중국과 미국과 지금 되게 세게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사실 미국이 어제 저런 관세 발표하고 프랑스에서 잠깐 뭐 성을 내는 그런 식의 발언이 나왔죠. 밑에 그 프랑스 대통령이 네, 미국에다가 미국 투자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얼음장을 놓긴 했는데 네. 사실 그런 정도의 지역적인 반항 빼놓고는 지금 그냥 제대로 반항 나오는 건 중국밖에 없어요. 해보자 이렇게 붙자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역시 지금 반도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베트남도 일부 있지만 베트남도 더 문제지만 중국의 주력 생산 기지가 있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만약 만든 게 어떻게든 우회를 통해서는 어떻게든 미국으로 갔을 때 관세를 엄청나게 두들겨 맞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지금은 아닌데 반도체 관세가 곧 나올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품은 면제인데 지금은 면제인데 또 그 디램 모듈이나 뭐 그 SSD 이런 거는 또 면제는 아니잖아요. 품목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보고 지금 뭐 안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이 5조는 지키느냐 아니 5조 한 3, 4천 원 이상 나오느냐 가지고 그 좀 감익되거나 조금 기대 이상으로 나왔다 이런 걸 가지고 조금 그래도 안심하거나 조금 불안감을 느끼거나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그렇게 막 좋았던 적이 많지 않잖아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안 좋았고요. 네. 실적이 안 나오면 이게 바닥이야라고 생각해서 늘 좋았거든요. 네. 이번에 대충 느끼는 감정들은 1분기가 바닥이고 2분기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되들. 왜냐하면 랜드나 그 디램 가격이 2분기부터는 올라온다고 하니까 실적이 1분기 때 바닥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보면 아마 나쁘게 나와도 주가가 바닥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단기는 좀 오를 것 같은데 네. 관세 이슈랑 같이 맞물려서 보면 2분기에 더 관세로 인한 어떤 수요 부진 이런 것들 겪게 될 확률도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안심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 이쪽이 좋아요라고 몰아가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서 쏠림이 나오고 너무 그쪽이 좋다 이러면은 좀 의심을 해보자. 그거 반드시 의심하셔야 돼요. 네. 누구한테 좋은 얘기 해주려고 그런 식의 기사를 막 쓰느냐? 근데 외국인 기관이 사냐? 안 사면서 기사만 잘 내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가 지금 뭐 디램 가격 올라오고 있다, 뭐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뭐 나온 지는 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거를 이미 반영을 해서 올랐다가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워낙에 시클리컬한 산업이니까 지금 만약에 회복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단기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있는데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약간 괴롭혔다고 할까? 네. 의심을 두게 하는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이 자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취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AI 이렇게 막 많이 투자하는 거 다른 회사들도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네. 그게 뭐 엔비디아의 이제 직격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레거시 쪽은 그래도 중국향으로 봤을 때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AI나 반도체에 대한 회의론 또는 뭐 투자 주의론,
과소비론 이런 것들이 좀 횡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좀 반도체 쪽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지수도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지수를 상당히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3대 큰 그 이슈가 어쨌든 끝나면 이제 지수장이 막 와가지고 뭐 3천, 4천 간다고 부르신 분들도 많아요. 잘 불러서 잘 되면 너무 좋은데 네. 지금은 저는 아직은 시장 자체가 안개 속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가지 못하는 형국에 있는 장이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 1, 2개월 동안에 우리 시장 솔직히 보면은 지수랑 좀 무관한 비경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많이 종목들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뭐 탄핵 이후에 2달 내로 대선이라는 어떤 그 지향점이 있다 보니까 2달이면 이 2달 안에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뭐 너무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뭐 리딩을 할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알아서 그런 팩트들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굉장히 경제에는 별로 무의미한 그런 내용들의 관련주들이 사실 되게 많이 움직일 것 같아서 솔직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런 표현이 좀 무례하지만 잡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났죠. 예. 근데 정통으로 보면은 조금 움직이기가 힘든 스탠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종목들이 대부분 특히 어쨌든 네.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이거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번 4월에 이거 관세 발표를 했지만 이 메커니즘상으로 보면 FOMC가 4월에는 없잖아요. 빨라야 이제 5월 하순 정도? 그렇죠. 그래도 이날 내린다고 하면 6월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컨센서스라 그러기 전까지는 트럼프는 계속 뭔가 일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미국 좀 안 좋아 보이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제 오늘 장에서 이제 미국보단 낫네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했어도 그거를 기화로 해서 미국은 빠지든지 말든지 우리나라는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선언하기엔 조금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또 변수로 봐야 될 만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나와 있는 것들 제외하고. 변수는 뭐 공매도 얼마나 열심히 치느냐. 근데 처음에 지금 제가 한 일주일 보아하니 네. 공매도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치면서 또 많이 빠지는 녀석들은 그 다음날 하루씩 태클이 걸리고 하니까 생각보다 공매도가 견딜만 한데 수준은 된 것 같고 적어도 어제 오늘 장에서 공매도를 뭐 아침 가격에 쳤다 그래도 더 뭐 그래도 어쨌든 상대적으로 양봉 만들면서 끝나면 공매도 아침부터 친 게 별로 의미 없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만도 할 것 같고 저는 의외로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더 공격적으로 칠 거냐 안 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상호간세 부분이 어쨌든 맥시멈으로 제시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감액이 되는 부분들 그게 하여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본보다 한 끗이라도 낮아지면 우리는 상대적인 해피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달 하순이나 내달 초 정도 되면 뭐 정책 이벤트상 대선 후보들이 거의 결정이 될 것 같은 이런 흐름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유불리에 따른 변동성이 같이 붙고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 거. 네. 그게 또 하나의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시장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안개 속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2달 있다가 누가 대통령 될지 누군가 정해놓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대당으로 결국은 또 붙게 되면 아주 박빙의 상황에서 지금 정당 지지율은 거의 똔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한 분의 개인적인 우세가 있지만 과반수가 넘는 우세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당으로 붙게 되면 거의 거기서 큰 차이 없이 결정이 날 확률도 높단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모르겠다라는 건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포함해서 우리가 관세 이슈가 진짜 뭐 25나 20 정도로 최종으로 상호 관세가 매겨졌을 때 이게 정말 그냥 다 똑같이 웬만한 나라들 맞았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유무역 시대의 종말로 보고 트레이드가 이게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면서 수출이 어려워지는 관계가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일단은 오른다고 하면 현대차처럼 선언을 해서 우리 가격 안 올릴게 이렇게 생각하면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쟤네들 안 올린다니까 괜찮은데 이러는데 그냥 가격을 다 결정을 녹여가지고서 만약 들어오게 되면 소비가 일시 멈춤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2분기 때는 적어도 있는 재고 갖고 버티자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수출이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2분기 지금 4월달, 5월달에 특히 3월 말 전에 막 밀어내기 수출 많이 했을 거라 특히나 진공 상태가 4월 한 중순까지 간다고 봐요. 그럼 10일쯤에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받아들면 아무래도 조금 쉰다든지 네. 약간 비경제적인 조금 잡주 경제, 잡주 섹터 이런 것들 위주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자체는 방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안개 속이긴 한데 그래도 좀 길을 찾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관심 네. 있게 봐야 될 종목 예, 짧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올리면 네. 일단 이렇게 4월 다음 주 일정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도 있고 상호관세 시행일의 발표도 있고 FMC 회의록 공개도 있고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보시고요. 저는 일단 그 와중에 또 어제 한미일 장관급이 모여서 에너지랑 원자로 조선업은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저건 지금 사실 이제 미국에서 제일 아쉬워하는 분야거든요. 저쪽에 대한 건 이번에 교섭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래도 너네한테 이런 거 제시할 수 있어라는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네. 보셨으면 좋겠고 뭐 총리가 어젠가 발표했던데 자동차 지원 대책도 다음 주에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글쎄요 어떤 식의 지원이 나올지 한번 보시고요. 강도의 여부에 따라서는 약간 반등할 수 있음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LNG 얘기는 뭐 안 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미국의 강권에 의해서라도 네. 뭐 트럼프 측근도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한국이 이거 해주면 조금 협상의 여지가 있지라고 막 흘리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걸 뭐 해도 그만이고 이거 사실 성공해서 그렇게 경제적 이득을 얻을까에 대해서는 반신반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작년도에 80조나 난 무역 흑자에 대해서 미국이 더티라고 해가지고서 막 우리나라 옥죄고 있는 부분을 네. 완화시킬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손을 들고 우리도 좀 해볼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과 관련해서 강관, 알루미늄 뭐 이런 쪽은 조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 풀이, 음원과 콘텐츠는 관세가 없다 이런 거. 그리고 중국 쪽으로 최근에 이제 한한령이 조금 완화되면서 나오는 뭐 이번 어느 영화가 또 영화제 초대도 됐고 네. 이런 부분들 보면 역시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 관련주들은 그래도 상대적인 우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약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어쨌든 머스크가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3세대 지나면 한국이 인구가 4%밖에 안 는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근데 이렇게 되죠? 머스크가 왜 자꾸 한국 저출산에 되게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번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자녀가 네. 그 머스크가 13명인가 14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아요. 네. 또 이제 기여를 하시는 예. 그러니까 분이어서 나만큼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네. 예,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줄어드는 거 그게 결국은 자기네 로봇을 갖다 쓰라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을까. 저출산을 네.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 셈법이라는 게 너무 무섭죠. 3세대면 한 8, 90년 걸리는 얘기인데 아니 인구가 4%밖에 안 낳는다 그러면 지금 5천만에서 200만밖에 안 낳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다 보니 누가 나와도 저출산은 아마 뭐 내가 책임질게 이러고서 얘기 많이 하시겠죠? 어느 네. 후보든. 그리고 일자리도 챙길게. 이건 사실 누가 나와도 공통 주제예요. 선명성만 더 강조를 하는 주제라서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인 게 이게 일회성은 아니고 앞으로 4월달, 5월달 후보가 더 이렇게 집중이 되거나 선택이 되는 경우에 더 확실한 카드의 정책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하니까
최대 실적으로 나오는 게 그래도 네. 선방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에 저 카지노 있는 롯데관광개발 비수기인데도 1분기 최대 실적 나온다고 하고, 황급 회사 글로벌 텍스프리 작년도 역대 최대 실적인데 올해 더 인바운드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더 좋아지는 실적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표를 바꿔봤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협상 쪽으로 디밀 수 있는 건 LNG, 조선하고 방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실적은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나오는 기업들이 제일 그나마 안전할 거라고 보는 거고, 공약은 일자리 저출산에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은 어쨌든 5월달 한한령 해제 이슈가 아직은 살아있고, 적어도 화장품이나 네. 컨텐츠나 엔터사 움직이는 거 보면 그래도 우상향 신고가 나오는 건 사실 이쪽밖에 없어요. 화장품이나 엔터사가 그래도 뭐 52주 신고가, 6개월 신고가 나오는 애들 중에 가장 빈도가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결국은 이쪽에서 승부를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시장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업종들 저기가 단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예,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꼭 저렇게 꼽아놓고 저는 딴 데 가서 매매를 하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발 좀 잘 지키도록 제 스스로 선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시장의 분위기는 또 매일매일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그거에 맞게 네. 또 매매하는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다음 주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